처음에 이 앱을 개발할 때 와이프, 부모님들이 이 앱을 누가 쓸 거라고 개발했냐. 그러나 그분들이 실손보험 청구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 서로 깜짝 놀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앱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 IT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루크코리아의 김용수 대표입니다. 과거에는 그동안 권위적인 공급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자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PHR이라는 퍼스널 헬스케어 레코드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는 결국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헬스케어 내에는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경영자도 있고 이분들이 각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같이 엮을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했고, 이 코디네이터 역할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든케어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병원에서 방문했을 때 수령한 진료비에서 처방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을 통해서 촬영만 하면 병원별, 문서별, 질환별로 쉽게 보관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기능은 집에 많은 약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실제 약들을 촬영을 해도 그 약에 대한 효능, 어떤 약인지를 설명을 받아보실 수 있는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여러분 실손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은 실제로 가입은 쉬운데 청구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받은 것들을 팩스로 전송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내에 모바일 팩스 기능을 첨부시켜서 오늘 바로 청구하면 바로 내일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바로 입금받을 수 있는 그런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케어 서비스는 병원 내에서 치료 목적의 데이터만 쌓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를 위해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체들이 저희와 많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체중계, 미세먼지 측정기, 혈압, 혈당 측정기 등 많은 건강관리 어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희와 같이 제휴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통합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골든케어 서비스는 병원 문서에 대한 정보관리와 더불어 향후 병원에 대한 예약 시스템과 핀테크 결제 시스템 결합을 통해서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한 데스크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원 플레이스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이 병원, 제약, 보험 모든 헬스케어 생태계에 대해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건강 주체가 되어 미래에 좀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부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실 분은 통합보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드벨벳 벤처스의 류준우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벤처스의 류준우입니다. 흩어져 있는 내 보험을 한 곳에 국민보험지갑의 보맵 서비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보험사에 어떤 보장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암 걸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당장 보험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간쓸게 답해줄 것 같았던 내 담당 설계사는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이런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줄 통합보험관리의 보맵입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한 제 이력부터 설명드리자면요. 저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상품개발과 심사팀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 경영진 모두 보험사에서 근무한 보험 전문가들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보험 시장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전인가라는 규제를 통해서 보험 회사들은 그러다 보니 경쟁력 없는 상품들을 복제하기에 급급합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어떻습니까? 52만 명이나 되는 설계사들이 대부분이 위촉직이다 보니 이번 달에 보험을 가입시키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급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한 보험들을 자꾸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과도한 절차와 복잡한 확인 등으로 인해서 결국 고객들은 보험 불신이라는 키워드로 귀결되게 됩니다. 보험 불신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이젠 바뀔 때도 됐습니다. 고객의 신뢰받는 착한 보험 테크 회사 저희가 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 역시도 이 변화에 편승합니다. 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바로 2017년입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에서 2015년 10월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 세부 일정과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핵심은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가격의 상품 공급을 확대하며 판매 채널을 혁신하고 마지막으로 핀테크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의 무한 경쟁 시대가 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의 모바일 폰을 통해서 들고 싶은 보험을 알아서 가입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객이 보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단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1단계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우선 고객에게는 보험 지갑 앱을 만들어서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잘 모아서 예쁘게 보여주자. 그리고 설계사들에게는 24시간 언제든 고객과 밀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고객들의 보험 데이터와 고객 정보들을 잘 모으고 설계사들의 정보를 잘 모으자. 그런 다음 2단계 보험 사후 관리입니다. 저희는 신뢰 회복기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고객이 보험금 청구라든지 고객이 보험에 대해서 묻고 싶지만 물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물음들 저희 보험앱에게 다 물어봐라.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 다음에 3단계 이제 본게임 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산업 선진화 방안 경쟁 로드맵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저희는 그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추천까지 하는 머신러닝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우리나라 최초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IT 보험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보험 지갑 앱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선 고객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잘 모아서 서머리 형식으로 토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보여줍니다. 보험사별 보장 내역과 상세 내역과 담당 설계사 정보까지도 보여줍니다. 고객의 보험 지갑을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선 고객이 저희 보험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고객의 동의하에 각 보험사 서버로 가서 스크래핑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험사에서 고객의 정보, 고객이 가입한 보험 정보라든지 오늘의 해약 환급금이라든지 그런 상세 내역들을 잘 스크래핑해와서 고객 앱에 다시 잘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정보는 고객의 필요에 의하면 설계사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요. 나는 설계사 너무 싫어. 그냥 내 보험 지갑으로 가져갈래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보험 지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고객 보험 지갑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암 걸리면 이 보험 다 더했더니 너는 한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더니 질병 코드 받았는데 이건 어떠니? 그럼 너 이거 보상 돼? 안 돼?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내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 설계사에게나 아니면 보험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서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면 설계사들이 선물을 줍니다. 근데 필요 없는 선물 주는 경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는 넣었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잘 안 먹습니다. 예. 설계사 앱은 이렇습니다. 설계사분들 대부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독수리 타법으로 고객 정보 입력하느라 하루 다 갑니다. 하지만 저희 앱은 고객 정보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 동의하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과 24시간 언제든지 밀착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면서 또 추석이나 아니면 명절 때 보면 설계사분들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선물 사서 포장하고 보내느라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럴 때 저희 앱을 통해서 고객에게 바로 추천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는 월 10,00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영업 전략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보험사나 또는 GA 조직, 비존속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업에 특화된 그런 지점에 가서 저희 PT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계사분들이 대부분 50% 이상이 가입 의사를 밝히십니다. 그렇게 가입된 설계사분들이 고객, 본인이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고객에 저희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를 가입시킨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설계사분들이 매달 신규로 창출하는 고객이 최소 4건에서 12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신규로 확보되는 고객들을 저희 앱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월정액 사용료 10,000원, 그리고 상품 매출 등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모든 보험 가입자와 고객에게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험사에 이런 보험 통계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저희가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수수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차별성은 이와 같습니다. 고객 무료 서비스라는 점과 그리고 설계사를 통한 빠른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본인의 보험 지갑이 만들어진 고객과 본인의 고객이 이미 이 앱에 태워진 설계사들은 락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큰 차별점입니다. 저희는 매주 2개의 지점에서 그 분들 중에 40에서 50%인 20명 한 지점당 설계사분들이 가입을 하고요. 그렇게 가입되는 설계사를 통해서 고객이 연 200명 정도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설계사가 처음 고객을 가입시킬 때 주는 선물 2만 원으로 예상했을 때 2016년 12월 저희가 설계사분들은 1000분, 그리고 고객은 4만 명, 그리고 매출은 1억 5천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 시장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 설계사 연간 수당 시장이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8조 원 중에서 설계사들이 영업비로 사용하는 퍼센티지가 27%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보험 지갑 앱으로서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영업비용 2조 원 시장과 판촉 비용 1조 원 시장을 더한 3조 원 시장을 저희의 1차 목표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보험을 진단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2단계로 접어든다 그러면 8조 원 시장,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IT 보험사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187조 원 시장을 목표 시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와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보험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개발진 역시 어제 밤을 새고 오늘 밤을 새고 내일도 밤을 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는 총 8건의 특허를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법인은 작년 11월에 설립을 했고요. 어찌 보면 저희가 롯데 엑셀러레이터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롯데 엑셀러레이터 분들을 통해서 롯데 임직원 분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또 롯데 역시도 손해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보험사에게 접근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롯데에서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로 저희가 많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희는 이번 8월 22일 날 이제 한화생명에서 그 드림플러스 63이라고 해서 핀테크만 모아서 엑셀러레이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롯데 엑셀러레이터의 많은 지원 덕분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도벤처 기술 창업도 합격하였습니다. 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보험 테크 서비스. 법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험 권리 제대로 누리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보험앱을 설치하시고 여러분의 보험 권리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내 보험은 한 곳에, 보험은 보험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앱 하나로 가입되어 있는 모든 보험 혜택을 잘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친환경 커피 숯을 개발하는 도시광부의 나용훈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광부 대표 나용훈입니다. 이런 데모데이는 저희 회사의 처음 경험이어서 한번 자료를 준비했는데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광부는 그 도시에서 버려지는 찌꺼기, 폐기물 그런 것들을 요즘엔 이제 재활용 말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에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첫 번째 프로젝트는 커피로 만든 그 친환경 바베큐 연료 커피 숯입니다. 커피가 숯이 돼?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커피는 우리가 밥보다 아니면 김치보다 더 많이 먹는 국민 식품이 됐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커피 찌꺼기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연간 한 해 동안 버려지는 커피 양이 이만큼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커피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커피 찌꺼기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영국, 미국, 홍콩, 일본 등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제품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저희는 수수로 그 아이템을 잡아봤습니다. 과연 수수로 만들면 시장에서 먹힐까? 시장 조사를 해봤고요. 네, 죄송합니다. 숯 잘 아시죠? 참숯은 참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숯가마에서 많은 시간,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좋은 숯이 나오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2%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사용하는 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숯이 아니라 성형탄입니다. 시장에서 98%를 차지하고요. 게다가 수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숯은 주로 바베큐 아니면 삼겹살을 구워 먹는 그런 구이용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업소, 그러니까 고깃집이라고 하죠. 업소에서 쓰는 거, 캠핑장에서 쓰는 게 95%를 차지합니다. 전체 시장은 한 6천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시장은 좀 더 해외로 나갔을 때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용하는 그 성형탄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유해 성분입니다. 성형탄을 만들 때는 톱밥으로 만듭니다. 톱밥은 폐목재로 쓰게 되는데요. 페인트나 아니면 방부제 그런 성분들이 고스란히 재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흡입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숯이 좋은 숯이냐? 그럼 저희가 그걸 만들겠다. 시장 조사를 해봤고요. 유통하시는 분, 식당을 하시는 분, 캠핑을 하시는 분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가격이 쌌으면 좋겠다. 사용하기에 간편했으면 좋겠다. 연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제품이 바로 커피 숯입니다. 저희 커피 숯과 기존의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성형탄을 비교한 재료입니다. 가격 똑같습니다. 그리고 착화성은 불을 붙이는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불 붙이기 매우 쉽다는 뜻입니다. 유해성, 커피이기 때문에 식물성 성분이죠. 예,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유해성이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그 식당이나 캠핑하시는 분한테 좋은 메리트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만들면 누구나 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 공정, 원료 가공, 그리고 커피만으로 만들지 않고 친환경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레시피를 적절하게 구성을 하는지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돼야지 이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저희가 자타 공인하는 부분은 커피 숯에 관련된 특허는 저희가 세계 최대라고 생각합니다. 밸류체인은 이렇습니다. 커피 가공 공장에서 대량으로 커피 찌꺼기 저희한테는 원료가 됩니다. 원료를 확보하게 되고요. 적절히 가공해서 제조한 후에 총판을 통해서 소비자들, 식당이나 캠핑장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도시광부는 롯데 엑셀러레이트에 조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협력 파트너 발굴이었습니다. 롯데를 만나기 전에는 저희가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데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배경으로 저희가 사업 소개를 하고 저희 사업 진행을 했을 때 그럼 같이 해보자 그런 협력 관계가 좀 더 쉽게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커피 가공 회사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고 그리고 저희 제품이 글로벌 상품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현재 중국에서 반가공 처리를 한 후에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베큐는 우리나라의 고유 그 레시피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저희가 이 제품이 과연 팔릴 수 있는지 시장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핀란드에서 저희가 유럽 바이어들 대상으로 저희 제품이 과연 통용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저희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상 매출입니다. 현재
첫 번째 칸에는 210톤은 선 구매 물량으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계산해 보니 한 영업이익률은 45% 정도 됩니다. 내년 상반기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OEM 공장을 확대해서 앞으로 3년 안에 1,500톤까지 규모를 늘릴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강부는 커피 찌꺼기에 특화된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바베큐 연료, 난방용 연료, 더 나아가서 친환경 활성탄까지, 친환경 흡착제까지 저희가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자랑입니다. 저희 도시강부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특징인데 4명 다 창업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4명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숯구이라는 말 대신에 커피수 숯불구이라는 간판을 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온가족 의료정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크코리아의 김승수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골든케어 새로운 세상을 더할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루크의 김승수입니다. 예, 뽀샵 처리가 잘 되어 있죠. 실은 1년 전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10년간 병원과 제약 산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병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병원 경험을 제약 산업을 경험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게 대한민국은 의료 기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의사소통 채널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환자들은 실력 있는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의사를 찾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나는 환자를 대할 때 환자로부터 얻는 정보가 매우 미약합니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과거 병력, 또 어떤 약을 먹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가족약에 의해서 아팠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야지 진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거를 명확히 의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또 의사들은 추가적으로 말을 합니다. 환자가 의료 기록을 오랫동안 쌓으면 쌓을수록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 생태계상, 의료 법상 의료기관은 10년이면 이 기록을 삭제해야 됩니다. 120세대 알파 에이지 시대에서 10년 전 기록은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병원에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약 3만 개의 의료기관에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진료력을 통합해서 쉽게 관리하면 그거를 또 의사에게 전달해주면 의사들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의료는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도 많고요. 귀찮고요. 그래서 저희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이걸 해결하고자 골든케어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골든케어 서비스는 우선은 14세 미만 아이들은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가족 기반의 건강 플랫폼이고요. 쉽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받은 진료비 계산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시면 저희 자체 OCR 기술에 의해서 숫자, 질병 코드를 끌고 오게 됩니다. 끌고 온 데이터는 DB에 익명 처리되어 DB화 되고요. 이 DB화 된 데이터는 우리가 쉽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의사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질환별, 문서별, 날짜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시 이후에 실제 사례입니다. 의사
이 골든케어 앱에 과거에 다녔던 병원 기록을 가지고 의사에게 보여드린 경우에 처음에는 의사분들이 당황하십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방적인 대화에서 이제는 과거의 병명을 가지고 환자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좀 더 효율적인 진료를 했다는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와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혹시 나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이게 의료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는 처음 가입 절차 때부터 실명 정보가 아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저희 어머니가 사진을 촬영해도 제가 알 수 없을 정도로 DB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SK 사태와 다른 거는 저희가 사전에 환자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이 데이터를 구매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 인크립션,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유출되더라도 그게 해커들이 해독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왔습니다. 저희 실제 엑셀레이터에서 출시를 하고 약 15,000명대의 가입자와 약 5,000건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요. 이분은 수원에 계신 40대 아주머니십니다. 호흡기 질환 때문에 5월에 병원을 가셨고요. 동네 의원에서 분명히 저희 앱을 사용하신 다음에 약 3번에 걸쳐서 낫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라는 병원에 옮기셔서 집중치료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위장질환의 약을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일반 그 헬스와 다릅니다. 한번 사용하시면 그 니즈를 아시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이것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행동 패턴 또 의료기관의 행동 패턴으로 이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는 우선적으로는 병원 예상으로 시작합니다. 27,000개에 달하는 의원급 병원급들이 실은 아직은 모바일을 이용한 CRM 시스템 부족합니다. 그거를 새로 하기에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병원별로 문서가 모호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만 병원을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를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공지사항도 알려주고 환자들도 단골 병원에 직접 폐쇄형으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는 이런 CRM을 통해서 첫 번째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소비자들도 단순하게 자기의 진료 기록을 보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빅데이터와 비교해서 연령별로, 질환별로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빅데이터 레포트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데이터가 중장기적으로 쌓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동의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제약사와 보험사의 데이터가 팔게 될 건데요. 저의 잠재적인 경쟁자는 미국에 있는 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유통정보,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유통정보를 높은 가격에 사들여서 제약사의 니즈에 맞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공하여 판매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제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 100개국에 있는 매출액을 2015년도에 3조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국내에서도 작은 사무실이지만 약 200억의 매출액과 마진율이 25%라는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골든케어의 빅데이터 중장기의 장점은 방금 말씀드린 회사는 도매상의 데이터를 큰 가격에 사온다면 저희는 실제 처방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높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 제약기업당 약 3억 정도에 들어오는 패키지 비용을 약 1억 5천억을 다운시킨 50%에 제공할 수 있는 가격 경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해서 2021년 약 400억의 매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액은 지금 개발 중인 병원 예약 시스템과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들의 플랫폼도 넓히고 또 의료기관들도 더 도움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더욱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조금 헬스케어 어려운데요. 몽골 얘기입니다. 몽골은 자원 보급을 하지만 핸드폰 보급률도 전 국민의 3분의 2를 보급하고 있고 말 타는 소녀도 실은 스마트폰을 볼 정도입니다. 몽골은 다만 저희 1970년대처럼 아직도 위생수첩을 들고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 위생수첩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약효창을 탑니다. 이 포인트를 잡고 저희 골든케어가 몽골에 진출한다면 바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몽골을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글로벌 진출 계획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가 기능으로 IoT 기업들과 연계된 만성질환 관리 또 실손보험 청구 가능하니 여기 계신 분들
VC 분들, 롯데 계열사 분들 골든케어 다운 받으시고 건강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인의 또 세계인의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자 한 분만 남아 있는데요. 모바일을 통한 원어민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튜터링의 김미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계 우버를 꿈꾸는 에듀테크 스타트업 튜터링의 김미희입니다. 저희는 서비스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L그룹의 김 대리님이십니다. 영어 관련 업무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가 많으시고요. 주변에 해외파도 많아서 항상 영어 컴플렉스에 시달리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학원을 끊었습니다. 3개월치를 끊었는데 며칠 다니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이러닝을 해봤는데 첫날 수강하자마자 까먹고 있다 보니 마지막 날이었고요. 사실 가장 효과 좋은 건 원어민 과외죠. 그래서 1대1 과외를 했는데 뭐니 해도 이런 효과가 좋지만 머니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영어도 했는데 야근과 회식 때문에 매번 놓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건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어 컴플렉스를 가진 모든 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UX 전문가인 제가 직접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타임 제약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루했던 공부는 좀 펀한 내 관심사 기반의 콘텐츠로 저비용에 간편한 서비스는 없을까? 사실 저는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의 초창기 모델부터 S7까지 서비스 기획과 UX를 담당해왔습니다. 그때 UX 노하우를 녹여서 교육산업에 접목해서 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모바일 원어민 과외 서비스 튜터링. 네, 감사합니다. 기존 화상영어와 전화영어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콜센터를 먼저 구축합니다. 그리고 풀타임 튜터를 채용합니다. 매니저도 채용하고요. 이런 오버헤드는 모두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튜터를 만나기까지 8단계가 소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튜터링에서는 단계부터 줄였습니다. 3단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튜터링은 콜센터를 제거하고 그리고 풀타임 튜터를 채용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피어투피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인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RTC 솔루션을 채용해서 VoIP 대비 1000분의 1에 가까운 운영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스튜던트와 튜터를 직접 연결하여서 결과적으로는 10만 원에서 15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던 시장 가격대를 3만 원대로 낮출 수가 있었고요. 전문 튜터들의 페이는 30% 더 높게 제공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튜터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 관심사와 그리고 제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튜터들이 추천이 되고요. 원하는 튜터와 수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수업 시작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수업 시작 버튼을 누른 후에는 10초 만에 이렇게 튜터와 해외에 있는 튜터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이후에는 화상통화와 같이 원어민이 튀어나오는 그런 부담스러운 화상영어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관심사 기반의 토픽 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토픽들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수업 중에 1대1 채팅을 통해서 1대1 첨삭도 받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런 식으로 채팅을 통해서 원어민과 1대1로 상시적으로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 카드들을 통해서 평소에 이북을 보듯이 제 관심사 기반의 컨텐츠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시적으로 복습이 가능하고요. 샘플 퀘스천과 앤서들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별로 코멘트와 그리고 자세한 코멘트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습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강권은 월 수강 결제도 있지만 당장 3일 뒤에 출장이신 분들은 링 충전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튜터링에서는 기존의 딱딱한 영어 교재가 아닌 25종의 1500장 이상의 토픽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삶의 다채로운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스토리텔링을 늘려주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교재들이고요. 특히 쇼핑이라든지 호텔 같은 특화 분야의 콘텐츠를 커스터마이즈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B2B 사내 교육용으로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백엔드 시스템입니다. 백엔드 시스템에서 학생과 튜터의 리얼타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학생의 러닝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튜터의 페이먼트 그리고 리워드까지 관리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유닛당 코스트를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스케일업하고 수많은 튜터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또한 B2B 클라이언트들, B2B 사내교육용으로 활용 시에 기업 고객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 실제 사용 고객들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전화영어는 매번 교재를 준비하면서 불편했는데 튜터링은 안 그래서 좋고 또 다양한 토픽들 때문에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정도에 접속을 해도 튜터분들이 계셔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전화 영어를 사용해 봤었는데요. 튜터링이 40에서 50% 정도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서 지금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 영어는 그 강사 위주의 좀 일방적인 공부 방법이라면 튜터링 같은 경우는 좀 쌍방향적인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앱?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앱인 것 같아요. 저같이 약간 투덜거리는 좀 영어 공부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서비스. 나 혼자 간직하고 싶은 모바일 과외 선생님. Hi, my name is Yanya. 튜터도 I'm from 만나서 Mexico and I'm a tutoring 인터뷰했습니다. teacher. There are mainly two things. First is topic cards, because I don't have to prepare the class. It's already there. It's just easy and comfortable, and you just use them. It's quick and fun, and that's it. The second one is that they pay way more than those English call centers. 네, 지난 7월, 8월 두 달간 클로즈드 베타를 진행했습니다. 1,200여 명의 클로즈드 베타 유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용률은 무려 83%, 그리고 재사용률은 45%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수한 튜터들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하루 평균 20-30명의 튜터들이 지원하는 가운데 기존의 콜센터 직원들이 이직을 하고 그리고 콜센터가 단체로 지원하는 등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특히 검증된 23% 인재만을 선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추천지수 NPS는 94%로 10명 중 9명이 친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시간의 편의성 그리고 토픽의 다양성, 무엇보다 가성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9월 현재 영어회화 튜터링으로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는 중국어회화 튜터링, 한국어회화 튜터링으로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전과목 시장 그리고 자격증 시장이 확장할 예정입니다. 1:1 온라인 개인과의 서비스는 개인과의 마켓은 전 세계적으로 11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시장입니다. 그 중에 75%가 아시아 마켓이고요. 이때 저희 튜터링이 온디맨드 러닝 플랫폼으로서 이 시장을 리드하는 것이 튜터링의 목표입니다. 창업 7개월 차 튜터링은 빠르게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에 저희는 다양한 수상 실적은 물론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튜터링을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앱스토어에서 튜터링을 검색하고 체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스타트업의 발표를 마쳤는데요. 정말 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네, 이것으로 롯데 엑셀러레이터 데모데이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시간 준비된 다과 즐기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쪽에 나가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